다들 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원래 오늘 수요 멤버십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가족들이랑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늦게 오는 바람에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볍게 이제 시향 정도 남겨주려고 하는데 오늘 이따 1시죠. 좀 있으면 뭐 비트코인 연설이 있다고 부통령에 대한 연설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지는 않아요. 하락 이후에 반등을 치려고 도전했지만 두 번에 대한 이제 저항을 받았죠. 두 번에 대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원래는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장기적인 건 아니지만 단기적인 추세선이에요. 단기적인 추세선은 이제 처음으로 이탈했어요. 시장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런 장기 트렌드 선을 한 번도 이탈한 적 없이 이제 잘 올라오다가 처음으로 이탈을 하면서 이제 약간 4시간 봉 자체에서는 이제 약간은 긴 음봉을 현재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예상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그어놓은 구간이죠. 이전에 매물대 영역의 이제 윗구간이 돼요. 매물대 영역이 이제 제일 윗구간이 가격적으로는 이제 105K 정도 되거든요. 105K 정도 되는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아마 지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하죠. 이제 이 구간이 이제 좀 중요하게 놓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여기 선은 20MA, 20MA죠. 1일 차트 상에서 1일 차트의 20MA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중심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구간에 대한 이제 큰 이탈만 없으면 된다라고 이제 저번에 시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시장이 22동 평균선을 크게 이탈을 하지 않으면요, 상승장 때는 계속 22동 평균선을 지키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올라갈 때 이제 22동 평균선을 지키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22동 평균선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힘을 시장이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이제 약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면 돼요. 아직까지 이제 이탈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크게 이탈을 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동 평균선이고, 한 번도 1일 차트가 올라오면서 한 번도 이 구간은 이제 이탈을 한 적이 없어요. 지지를 받은 적도 없거든요. 한 번도 이제 지지력이 테스트했는데 터치를 하지 않았었죠. 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탈을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지만, 만약이라도 이제 이탈이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만 좀 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시장을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105K를 이탈을 하느냐, 이제 심각하게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좀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105K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고 이탈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이 구간 안에서 아마 쉽게는 올라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따가 뭐 연설이 있는 과정에서 어떤 연설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좀 변화가 생기겠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구워놓은 구간이죠. 중요한 이제 구간이 이제 102K와 이제 100K 영역까지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반전을 이제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제 조금 드라마틱한 상승을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의미가 좀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은 트레이더들한테는 굉장히 의미를 이제 크게 주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간에서는 아마 반등을 친다고 해도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바닥에 대한 테스트를 짧게라도 하면서 아마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보다 며칠째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상승장 때는 항상 어떠한 이제 중요한 트렌드에 대한 구간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여부만 계속 확인하면서, 이탈을 하지 않으면 또 상승을 하고, 이탈을 하지 않으면 또 상승을 하고, 또 이탈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테스트는 계속하지만 또 상승을 하고,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계속 무한 반복성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트렌드를 이탈을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을 조금은 세밀하게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105K죠, 105K.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만 얘기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105K 영역에서는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가장 정확한
이제 시장에 대한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05K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실히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105K에 대한 지지 여부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여전히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의 이제 잠재적 매수세라고 해요. 잠재적 매수세라는 거는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못한 자금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금들이 보통 이런 22동 평균선이나 이런 이제 이전에 대한 매물대 영역 이런 구간이잖아요. 이런 영역 구간에서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의 반등 구간이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22동 평균선, 20MA죠. 1일 차트예요. 차트는 지금 4시간이지만 이건 이제 1일 차트 20MA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력이 확실히 나오느냐. 물론 이 구간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 나올 수 있냐, 저기까지 안 가고 반등 나올 수 있냐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그어놓을 때 이제 22동평균선도 그어놓지만 위에 되면 7SMMA 이동평균선도 그어놔요. 7SMMA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장에서 강력한 시장의 매수력이 작용할 때 22동평균선까지 가지 않고 이제 7SMMA 이동평균선까지 이제 갔다가 보통 반등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이제 올랐던 것들은 다 7SMMA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제가 상승장 때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제 이론을 꼭 얘기할 때 하는 게 이 7SMMA, 이 7SMMA랑 20MA죠. 이 20MA 두 이동평균선이 이제 쪼이기 시작하는, 가장 이제 근접해지기 시작하는, 벌어졌다가 근접해지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약간 쉬오브라 그러죠. 이제 결정을 짓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상승장 때 보면요, 이렇게 언제 방향성이 나오냐라고 한다 그러면 벌어져 있던 이 7SMA가 SMA만 7과 20이죠. 두 개가 다른 이동평균선이에요. 같은 이동평균선은 아니기 때문에 SMMA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두 이동평균선 같은 이동평균선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간격이죠. 그 괴리를 좁혀지는 구간이죠. 그 좁혀지는 구간에서 이제 방향성을 보통 결정을 짓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좀 결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 구간이 사실 이제 반등이 꼭 나오는 구간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이야기하면 저 이동평균선이 쪼이는 구간이죠. 저렇게 이제 쪼이는 구간에서 보통 이제 하락으로 이탈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방향성을 내야 되는 거죠. 방향성을 내야 되는 단계에서 이제 위쪽으로 내지 못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뜻으로 얘기하냐면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이제 지지 구간으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매수한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이런 구간에서에 대한 매수력이 작용을 해야 된다고 해요. 만약에 이 매수력이 작용을 하지 못하고 두 이동평균선에 대한 힘이 없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105K가 되는 거예요. 요 105K까지는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105K를 이탈을 하게 되면 기술적 분석으로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이제 매수를 볼 수 있는 구간에 대한 매수력이 시장의 잠재적 매수세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시장은 그것보다 더 아래쪽에서 이제 매수를 하기를 원하는 자금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흥분의 도가니탕을 만들면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못했던 사람들이 막 지금에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게 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탈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105K에 대한 이 구간이 이탈이 됐다라고 하면 시장이 약간 흥분해서 자금들이 이제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약간에 대한 이제 위험성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매수력이 작용했던 것들이 이제 소진이 된 구간이라고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시장을 관찰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105K. 이 105K 영역에서 매수력이 작용하느냐가 아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볼 구간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 105K 이하에 대한 하락이 시장이 받아들여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이제 마감까지 되는 거죠. 만약에 일봉에 대한 마감까지 그 이하에 대한 마감까지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실 개인적으로도 뭐 하락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 리타한다고 해가지고 뭐 주봉이 깨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탈을 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이 만약에 발생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올라온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영역까지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102K에서 100K 영역까지에 대한 테스트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매수에 대한
것을 고려하고 본다기보다는 시장이 얼마나 이제 이런 구간을 이제 박스권 횡보 구간으로 이제 빠지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고 얼마나 지켜주냐에 대한 것을 이제 확인하는 단계예요. 약간 공포감의 단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구간에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되겠지만 이런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쉽게 올라오지는 못한다 그랬죠. 이탈이 되고 나면 올라와도 또 빠지는 현상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약간 약세기를 겪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만약에 내가 평단가적인 부분에서 너무 위쪽에서 이제 내가 평단가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105K 영역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아마 매수력이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매수력을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는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매수도 한번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구간이 만약 이탈을 선다면 빠른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뭐 약간 대응적인 면이 좀 필요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단기적인 트레이더도 그렇고 선물적인 트레이더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현물적인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도 너무 위쪽 구간에서죠. 이런 위쪽 구간에서 발생한 이제 이런 이탈 같은 게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쉽게 시장이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물량을 조금 줄이면서 시장에 대한 현금성을 좀 대비하면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지금은 대비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은 대비할 때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지지 구간을 이제 근접해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도 지금 약간 이렇게 시그널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죠. 보면 허리케인 방에 이렇게 괴리율 발생, 하락 거래량 발생해가지고 이제 시그널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이제 하락이 약간 좀 과도기에 좀 들어요. 단기적 과도기라고 얘기를 할게요. 장기적으로는 뭐 일봉이 뭐 이탈을 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약간은 과도하게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발적인 아마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 반발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시장이 더 이상 이탈을 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죠. 이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관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105K죠. 105K에 대한 구간에서 이제 매수력이 작용을 하냐, 매수력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그 매수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잖아요. 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알트코인들을 매수를 한다거나 인피드 코인 매수하는 이제 매매적인 관점, 매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봐요. 좀 쉽게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쉽게 정고점인 이 빨간색 거기가 이제 정고점인데 신고가는 만들었지만 이제 신고가를 조금 지금 아름답게 이제 확 넘기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 구간에서도 이제 크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 요 구간 이제 105K죠. 단기적으로는 105K에 대한 지지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크게 이건 아주 장기적인 부분인데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한 102K에서 100K에 대한 이탈이 이제 없이 아마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아마 지금 뭐 빠르게 이제 상승 전환으로 좀 가긴 힘들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탈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는 못 간다고 해도 이제 이런 구간을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 거죠. 사실상 뭐 엄밀히 따지면 상승장 중이에요. 상승장 중에 나오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 관점에서만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하락의 ABC, 보통 H 패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번 빠진 차트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한 번 빠진 차트는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한 번 빠진 차트는 한 번 더 빠진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ABC 패턴 관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게 엄청나게 막 시장에 대한 뭐 위험성 시그널, 이게 상승장의 끝인데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 정도까지 시그널은 아닐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시그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2K 정도는 깨져야 돼요. 사실 102K가 깨진다 그래도 이런 데서는 반등이 또 세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 매수적인 관점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뭐 어떤 뭐 매수에 대한 매매에 대한 포지션을 잡는 게 어느 쪽이 좋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건 여전히 계속 매수적인 관점이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입장에서도 보통 이런 구간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 구간 있죠. 위험 깨지면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요 위험 구간도요. 볼린저 밴드로 이제 열어놓고 딱 본다고 하면 볼벤 하단 정도 영역이 돼요.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볼벤 하단에서는 웬만하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 반등이 상승장의 반등이 아니어도 조정 이후에 나오는 단발성 반등이라도 그게 생각보다 반발적인 반등은 좀 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매수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봐요. 말했다시피 하락에 대한 엄청난 큰 시그널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락에 대한 엄청난 위험적인 부분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단발성이죠. 단발성인 거는 다 여러 번 많이 경험해 하셨죠. 다 이제 시장에 오면서 여러 번 단발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한번 쫙 빠졌다가 공포감을 줬다가 올라갈 때는 또 아시겠지만 자비 없이 또 시장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올라갈 때는 또 그냥 이렇게 원웨이적으로 그냥 자비 없이 이제 올라가 버리는 것은 상승장일 때는 계속해서 그걸 좀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만약에 조정을 받거나 하락이 나온다. 괴리율 같은 거나 큰 하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매수적인 관점을 좀 접근하는 게 좋다고 봐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굳이 한다 그러면 숏이나 뭐 매도 관점을 본다기보다는 매수적인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발성이죠. 상승장에도 계속해서 조정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조정이 단발성으로 끝났을 때, 단발성으로 끝나고 만약에 올라갔을 때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전환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매수적인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아직까지 뭐 시장에 대한 큰 하락에 대한 시그널은 없어요.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일봉 차트에서 본다 그러면 일봉이 이제 오늘 마감되면서 위에서 이제 짧은 캔들 2개로 이제 음봉 마감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조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적인 관점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주봉이 양봉으로 자꾸 마감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주봉 관점에서도 항상 캔들에 대한 이탈이죠. 큰 이제 조정이나 이런 거 한번 빠진 차트가 더 크게 빠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본다 그러면 주봉에 대한 저가 이탈이에요. 상승장 때는 이런 저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꼭 이제 이런 저가 이탈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저가 이탈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저가 이탈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큰 하락적인 그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더 큰 하락에 대한 것을 이제 열어놓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상승장 때는 그래서 주봉에 대한 큰 이탈이만 발생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전에 대한 상승장도 본다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한 번도 주봉에 대한 저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다가 이제 한번 발생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좀 조정이 발생하고 좀 조정이 발생한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봉에 대한 저가 이탈 발생하니까 그러면 이제 큰 하락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해야 되지만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주봉에 대한 저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상승장에 대한 지속성을 따진다면 뭐 여전히 그냥 뭐 단기적인 조정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보는 거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뭐 하락에 대한 것을 뭐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안 좋은 관점에서 그냥 극단적으로 안 좋은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뭐 이제 한 100K가 깨져버리는 거죠. 102K, 뭐 100K까지 깨져버리는 거죠. 이런 구간이 이제 확 깨지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이제 매수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도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 번 빠진 차트는 반등 이후에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 한 번 더 빠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빠졌던 차트는 반등 치고 나서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응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이 극단적인 하락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됐어요. 102K나 100K에 대한 극단적인 하락에 대한 형태를 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반등의 물량을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대응을 미리미리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장기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선물적인 입장에서는 소설 같은 경우는 짧게 잡는 게 좋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매수가 들어갔지만 이런 거 구간이죠. 105K 영역이죠. 106에서 105K 정도 영역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내가 이제 매수적인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하지만 만약에라도 이제 시장이 어떠한 이제 약간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조정 관점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지금 4시간 차트상에서 이렇게 빠졌는데 반등이 굉장히 미미하면서 또 빠지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빨리 짧게 끊어내고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대응적인 면은 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차라리 또 안에서 그냥 매수를 해가지고 약간 반발적인 큰 반등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상승장에 대한 전환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것 또한 굉장히 이제 좋은 관점이 되는 거니까요. 뭐 조정은 이제 쉽게 안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시장이 또 갑자기 긴장감 있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다 시장에서는 이제 천천히 원래부터 이런 식으로 전고점 넘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을 좀 만들고요. 쉽게 못 올라가는 게 물량에 대한 해소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거치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죠.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아마 시장이 다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올해 중순 다 왔죠. 이제 올해 중순부터 아마 7월, 9월까지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지금부터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상승을 계속 해야지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그래서 좋은데 상승을 안 하고 약간 이게 약간 침체기가 가다 보니까 약간 긴장감이 있어서 조금 불안하죠 하긴 하죠. 근데 상승장 때는 다 그래요. 상승장 때는 여전히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장 때도 돈 벌기 힘들어요. 안 올라가는 거 같거든요. 매번 조정이 다 이게 상승의 끝 같고 이게 상승의 끝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시원하게 뭔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 시원하게 발생하는 건요 사실 정말 짧게 한 달 뭐 며칠 몇 주만밖에 발생은 안 하고요. 그 엄청난 폭발적인 게 발생하기 전에는요 항상 이렇게 긴장감이 넘치게 시장이 좀 흐르긴 하기 때문에 너무 하나에 일비해가지고 그런 판단 같은 걸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진득하니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기예보방이죠. 방송 하단에 일기예보방 남겨놔 드릴 테니까 매일매일 이제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기예보방에서 이제 계속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나가니까요. 아무나 누구나 상관없다 했죠. 누구나 상관없이 이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영상 이제 하단에 댓글로 이제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분석에 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멤버십 방송은 내일 할 겁니다. 멤버십 분들은 내일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 만나 뵙도록 해요. 다들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의 그레이였습니다.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